첫 번째 문단. 18세기 중반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18세기 신고전주의.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한 복고주의 미술사조다. 옛날로 돌아가자.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했던 고전주의가 다시금 등장한 것에는 계몽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신고전주의가 나타난 거네. 요렇게 화살표. 계몽주의자들은 기존의 로코코 형식 미술에 대해 귀족들의 향락을 주제로 하고 장식적인 기교에 주장했다라는 점에서 경박하고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계몽주의자들은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 이렇게 반대 화살표. 그들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는 미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근대적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는 미술. 정제된 형식미, 정리돼야 돼. 엄숙함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미술은 그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거였다. 미술이라면 이렇게 정제되고 엄숙해야지. 고전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고 보는 미학적 관점이다. 어떤 사물이 아름다워? 원래부터 걔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아름다워. 이 관점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고전주의자가 바라보는 아름다움이란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질서 등의 객관적인 형식적 특질이다. 보기의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돼. 플라톤은 사람 이름이죠. 아름다운 것 치고 비례를 갖추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내포한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물에는 비례와 균형이 있다. 고전주의 미술은 엄격한 비례, 기하학적 조형성을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고 보았다. 세 번째,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한 빈켈만은 플라톤 이야기, 빈켈만 이야기 서로 비교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 미술을 참된 예술의 진범으로 삼아 당대 미술이 고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한다고 역설을 했다. 무조건 옛날 거 완벽해, 좋아, 따라해야 돼. 고귀한 단순성이란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를, 고교한 위대함이란 격정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감정의 절제를 의미한다. 빈켈만 씨, 어떠한 미술이 아름다운가요? 완벽한 비례, 감정의 절제. 이게 아름다운 미술의 기본 요소다.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인 숭고함, 즉 내용과 형식의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미술의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구현되었다고 보았다. 네 번째, 입김이 엄청 셌나 봐요, 이 아저씨.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빈켈만의 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신고전주의 화가들,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했다. 이에 따라 신고전주의 미술은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현, 뚜렷한 윤곽선,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색채보다 형태를 강조했다.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 시민 양성에 필요한, 이게 목적이야, 사회적 교훈을 미술에 담고자 했다. 고대 그리스 실화와 역사 속에 애국적 희생을 보여준 영웅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았다. 죽음을 불사하는 영웅의 표정은 한결같이 침착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유는
감정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정신적 숭고함, 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문단은 신고전주의 화가들의 표현 기법. 19세기 전반 등장한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야 너무 엄숙하다 별로다 라고 해서 이제 낭만주의가 등장하지. 19세기에 등장한 낭만주의는 이상적인 형식미와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했었던 신고전주의를 거부하고 개인의 상상력과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 미술사조다. 낭만주의가 헤르더가 플라톤하고 빈켈만 대조하란 얘기는 없어도 빈켈만이랑 헤르더에 대하여 대조하란 문제는 있을 수 있어. 헤르더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에 편향된 빈켈만의 예술관을 비판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헤르더와 빈켈만은 생각이 달라. 헤르더는 각 개체란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독자적 존재로서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빈켈만 당신이 이야기한 고대 그리스 미술을 절대적이고 보편적 이상으로 여기는 건 문제가 됩니다. 왜 하나만 하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모든 존재는 다 다르고 다양하고 가치가 있는데 왜 기준을 하나만 줍니까?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목하며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며 고대 그리스 시대의 미술을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빈켈만의 예술관이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비판했음. 개체성을 강조한 헤르더의 사상은 집단과 구분이 되는 개별자로서 개인의 각성을 촉발했고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미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술은 하라고 한 거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표현하고 싶은 걸 드러내는 거야. 개인적 차원으로 넘어왔어.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준 낭만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사물에서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여기야.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이야. 사물의 아름다움은 그 사물을 관조하는 마음에 있다. 저 사물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해? 관객이 결정하는 거야. 관객이 결정하는 거야. 아름다움은 관객이 결정하는 거야. 고전주의에서의 아름다움은 원래 그 안에 있었던 거고. 라고 말한 흉의 주장은 이러한 관점을 잘 드러낸다. 그러면 흉이랑 헤르더씨랑 같은 편이네. 모든 사물이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라는 미적 관점을 바탕으로 낭만주의 미술에서는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 악마, 유란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 등 신고전주의가 관심 보이지 않던 영역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주제가 확장되었다. 강렬한 채색, 거친 붓자국, 역동적인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감정 표현을 위해 고전주의와 달리 형태보다 색채를 강조했다. 낭만주의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꽃피운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지문 푸니까 끝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고전주의, 낭만주의 이렇게 나눠놓고 표로 그려서 밑에다가 써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1, 2, 3, 4, 5번 천천히 시작하시죠. 24번 먼저 볼게요. 에피카르모스는 개는 개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소는 소를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아름다움의 척도는 그 종이 속하는 그것이 속하는 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거 아름다움은 달라 상대주의적 입장이지. 헤르더 씨가 엄청 좋아했겠는데
소크라테스는 사물이 그 목적 시간 환경에 적합할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다. 어떤 사물을 아름답다라고 평가한 기준이 다른 사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리스인들의 미학 관점과는 상반이 된다. 어머, 소크라테스도 상대주의적 입장이야. 스토아 학파는 감각적 미와 정신적 미를 구분하고, 감각의 미는 스토아 학파,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 정신적 미는 도덕성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거 완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네. 고전주의네 이거. 그들은 미학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라는 바탕으로 도덕이 최고야, 정신적 미를 더 높이 추구했다. 1번 피조물의 종에 따라 아름다움의 척도가 다르다고 한 피카르모스의 관점은 그렇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판단하고자 한 헤르더와 유사합니다. 맞는 얘기.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믿는 그리스 관점에선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한 헤르더의 관점과 다르군. 맞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리스인들과 헤르더 씨는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또 체크. 시간이나 환경에 대한 적합성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름다움은 절대적이지 않다. 변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그리스 미술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본 빈켈만의 관점과는 다르겠군. 그렇죠. 소크라테스, 빈켈만 씨 둘이 서로 생각이 다를 겁니다. 잘했어. 감각적 미를 비례가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이라고 본 스토아 학파의 관점은 그리스의 고귀한 단순성에 대한 빈켈만의 관점과 유사할 겁니다. 스토아 학파, 빈켈만 둘이 서로 생각 같을 거예요. 잘했지. 감각이,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 스토아 학파, 그리스, 고전두이, 빈켈만 이렇게 하나 더 써놓으면 끝나지. 다음 5번 정답인가 보죠? 감각의 미에 대한 정신적 미의 우위를 주장한 스토아 학파, 그리스 미술이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을 강조한다라고 보았던 빈켈만의 관점과 유사하겠군. 빈켈만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육체와 정신 뭐가 우월하다가 아니라 유체와 정신 괄호 열고 육체 형식과 내용 뭐가 우월하다가 아니라 얘네가 일치해야 한다라고 본 거니까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을 강조했다라는 말은 틀린 거지. 그러면 이 멘트는 확인해야 합니다. 빈켈만 씨 체크. 빈켈만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나? 있지. 정신, 육체가 일치해야 합니다. 빈켈만. 여기 빈켈만. 여기 있다.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 형식과 내용이 일치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미술이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있다. 빈켈만 씨는 정신과 육체 중에 뭐가 더 우월하다 얘기하지 않았어. 둘이 똑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지. 25번 문제. A는 어디에 있어요? 미술에 관심을 가지다. 미술에 관심을 가지다. 미술에 관심을 가지다. 미술의 생각, 태도, 마음을 품다. 이런 뜻이겠네. 똑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건 5번. 사람들은 그의 사글사글한 인상에 호감을 가졌습니다. 이거지.
빈 깡통을 가지고 재료로 사용을 해서 문화적 교류를 갖는다. 관계를 맺다. 최근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누군가를 말 그대로 만나다. 여러 산업체를 가진, 소유하다, 혹은 운영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 정답은 5번. 21, 2, 3번 세 문제 시작해 주시죠. 2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술을 다른 갈래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예술사를 통시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거는 또 맞아. 미술사도 등장이 예술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 미술사조가 등장했어. 예술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 없어. 특정한 미술사조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것, 특정한 미술사조는 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졌다. 원인, 하나의 사례로 분석한다. 그런 말 없어. 대립적인 성격의 두 미술사조, 고전주의랑 낭만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각각 특정한 학자의 견해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완전 맞는 얘기.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이런 말은 외워두는 거다. 내신 대비용이지 말 그대로. 특정 학자가 주장한 미학 이론의 변화 과정, 미학 이론이 변하긴 했지만 특정 학자의 이론이 변한 건 없어. 그의 사상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 딱히 있는 거 아니야. 정답은 4번. 2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OX 문제죠.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고 로코코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신고전주의. 로코코의 반박이 있었나? 네, 로코코의 반박이 있었죠. 발 어디가 있어? 위로 올라와서 여기 로코코 미술의 계몽주의자들 반대했고 계몽주의자들 덕분에 신고전주의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또 표시해 놓으면 좋겠네. 신고전주의랑 로코코랑 달라요 라고 또 표시해 놓으면 되겠지. 당대 사회를 향해 교훈적 메시지를 미술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고전주의 이 아저씨들 어디가 있을까? 교훈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 얘기도 있었죠. 찾아줘야지. 교훈을 주려고 했습니다. 교훈을 주려고 했어요. 교훈을 주려고 했어요. 네.